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의 한윤대 교수님 모셨습니다. 오늘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, 아이고 이게 어려운데 말하기 어렵죠. 네. 요게 이제 사실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이죠. 가운데 선종성 없이 가족성 용종증 이렇게만 말해도 같은 말입니까?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네. 말을 길게 해놨어요? 영어로 패밀리알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인데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패밀리얼은 뭐 안다고 치고요. 폴리포시스도 폴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니까 용종. 폴립이 많다라는 뜻이고, 가운데 있는 이 선종성이라는 말이 뭔지 좀 해설을 해야겠네요. 선종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아데노마라고 하는 부분인데,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시고 나면 나 뭐 용종 뗐대라고 하실 때 용종이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그런 아데노마 혹은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요.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는 건 과증식성 용종을 얘기하는데, 그런 부분은 사실 염증이나 이런 거랑은 관련돼도 좀 암이랑은 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편인데요. 요 아데노마는 암으로 진행되는 초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, 특히 대장암에서 많이 하는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라고 하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점차 선종이 암으로 되어가는 부분인데, 결국은 암으로 갈 수 있는 용종의 하나가 그렇게 많이 있고 가족력이 동반된다라는 게 병을 설명하는 거죠.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돼요. 네. 그러면 몇 개 발견되지 않습니까? 보통 그렇죠. 네. 두세 개, 뭐 많으면 10개. 그러면 이제 제거하고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 용종이 선종성 용종입니까? 보통 과증식성? 네네. 그 두 가지예요? 대부분이 그런 그 두 가지입니다. 떼서 나와갖고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겠네요. 그렇죠. 봐서 과증식성이면 괜찮아요. 뭐 좀 그냥 괜찮고. 뭐 별일 아니에요. 뭐 아데노마라도 역시 아직 암으로 된 건 아니니까. 아니고 몇 개 안 되니까. 그렇지만 이제 제거했으니까. 계속 그런 게 나오면 당신은 조금 요주의로 앞으로 이런 혹들을 계속 잘 떼야 됩니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, 상대적으로. 그 용종이라는 건 그냥 점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튀어나온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런데 용종이 아니라 용종증, 폴립이 아니라 폴리포시스 이렇게 붙은 거는 많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많아요? 한 100개? 100개가 넘죠. 몇백 개에서 진짜 많으면 몇천 개는 되는 것 몇천 같고요. 개요? 네네. 그래서 세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셀 수도 사실 없어요. 이렇게 세기에는 너무 많아서요. 내시경 이렇게 쭉 들어가서 봤더니 뭐 그냥 사방팔방 쫙 깔려 있는 거죠. 그럼 뭐 이제 바로 외과에서 또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용종을 전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요.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개, 세네 개는 떼내는데, 사실 열 몇 개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떼낼 수 있지만 네. 이게 몇백 개가 넘어가면 뗄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이 선종성은 암이 될 수 있다면서요?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들은 이게 암이 되기 전에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대장을 전부 적출을 그냥 합니다. 어차피 그 수백 개 중에서 어떤 게 암이 될지는 모르고, 실제로 암이 되는 애가 있고, 물론 뭐 100%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, 그리고 어디서 생길지도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용종을 뗄 수 없다면 그냥 이 대장 자체를 전체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게 되는 친구들은 전 대장 절제술을 하고 직장까지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요 병의 문제는 이런 용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10대 중반부터 돼서 한 18, 19세부터 알고 오기 시작해요. 이제 대부분 약간의 혈변, 왜냐면 용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가 이제 똥이 내려가다 다치면 피가 좀 나고, 또 그만큼 정상 점막이 없기 때문에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설사도 좀 많이 하고, 그래서 설사 및 혈변이 좀 잦으면 내가 무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어릴 땐 하다가, 너무 이제 좀 그런 증상이 잦아지면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어리지만 해서 하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. 치료법이 그냥 대장을 다 잘라내는 것 말고는 없어요? 네, 왜냐하면 용종을 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대장을 전부 절제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직장까지도 전부 다 절제를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. 항문만 남기고 다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이제 아예 없는 거죠, 몸에. 그러면 이제 소장을 이제 항문에다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, 그게 이제 잘 길이가 안 닿을 때도 있고, 어렵게 닿아도 이게 막 텐션이 가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잘 안 닿는 경우도 있고, 또 그걸 연결하는 동안 장루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,
궁극적으로 연결이 결국 안 되면 할 수 없이 연구 장르를 이제 20대 초나 이럴 때부터 바로 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렇군요. 그 학문하고 연결이 잘 되면은 자기가 배변은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.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루에 화장실을 한 10번 정도는 가야 10번 됩니다. 가셔야 최소 뭐 거의. 예. 가족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이게 유전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10대 때 알게 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괜찮았던 거예요? 부모님은 괜찮은 경우들도 있고요. 가족들 중에 대장암 과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고 또 대부분이 약간 젊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뭐 40대, 50대 대장암 집안 어르신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. 문헌에 의하면 뭐 10,000명에 1명꼴 뭐 이 정도로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원인 유전자 자체는 알려져는 있습니다. 그럼 유전자 치료 이런 거 더 발전하면은 네, 좀 더 발전하면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암 억제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라서 결국 이제 암 억제가 안 되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즘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빠른 진단이 되기 시작해서 암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주 예전에 대장 내시경을 더 많이 안 할 때는 한 뭐 30대 중후반 이때서야 뭐 좀 알게 돼서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암이 확실히 생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 한 39살 정도 내에는 평균적으로 대장암이 생겨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% 생기나 봐요. 100% 생긴다고 봐야죠.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. 예, 그런 용종이 있는 사람이 내비두었을 때 그게 암으로 될 확률보다 훨씬 그냥 더 빠르게 자라서 더 많아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러면은 조기에 진단을 해도 뭐 이렇게 특별히 좋은 점은 없어요? 일단 대장암은 피할 수 있죠. 무언가 대장암이 나중에 될 건데 미리 사전에 대장을 사실 다 절제해 버리니까. 근데 대장이라는 게 길이가 꽤 되잖아요. 1m 넘는데 이 용종이 가령 대장의 1.5m 전체에 다 쫙 깔려 있어요? 아니면은 일부분만 있어요? 거의 다에 쫙 다 깔려 깔려 있습니다. 있어요. 예, 아주 일부는 아니고요. 일부라고 해봤자 띄엄띄엄띄엄인데 막 요만큼씩 띄엄띄엄이지 살리기 뭐. 어려운. 그런 위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로서의 가장 걱정은 이제 다 자르고 나면 소장을 항문에 연결했을 때 굉장히 막 변보는 게 힘들고 막 설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회장낭을 내려서 연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합이 잘 유지가 되기 어렵고 초반에 막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삶의 질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직장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이런 병을 알게 되면 장루를 안 하게 해달라고 하고 옵니다. 근데 이제 장루를 안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직장을 좀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살린다는 얘기는 그 직장에서 또 그런 용종이 생기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내재하고 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직장의 용종이 얼마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진짜 뭐 5개 이내로 있다, 뭐 10개 이내로 있다 하면 대변 볼 때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직장은 그냥 살려두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기를 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원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.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을 어느 정도 남기는 거 말고는 더 뭔가 좀 좋은 치료법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군요. 유전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가족들 다 검사해봐야죠. 형제 자매들 검사를 예, 하고 그럼요. 현재는 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형, 누나,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확률이 있는 거죠. 아 근데 이게 그때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아, 몇 살까지 안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? 일반적으로 이런 용종들이 생기는 나이를 한 10대 중반 보더라고요. 15, 16세 정도. 그렇기 때문에 한 20세 정도 될 때까지는 체크를 그 해봐야 돼요. 내시경 검사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유전자 검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생길 거다 안 생기다를 예측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? 주된 변형 유전자가 그 APC 진이라고 이게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선종성 용종증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치만 이 FAP 가족성 성형성 용종증 환자의 한 4분의 3은 그 진에 문제가 있고요. 4분의 1 정도는 그냥 스폰테니어스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원인을 잘 모르는. 네. 그런 경우들이라서 어쨌든 있으면 요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신경 써서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. 망막 검사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뭐 내비두면 뭐 40대 전에 암이 생기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렇게 되기 10몇 년 전에 저희가 대장을 다 절제를 해버리니까 대장암으로 인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. 종양 억제 유전자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게 종양이라는 게 뭐 특정 대장암만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니라서 사실 관련된 여러 군데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망막에 이제
색소 침착이 돼 있는 선천성 망막 색소 침착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. 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게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안과에서 가끔 검사를 하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대장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, 그 이외의 것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.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12지장에 아데노마가 생기면서 이제 12지장암처럼 되는 확률이 좀 있고, 12지장에 생긴 용종은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할 수 있죠. 하면 되고, 실제로 암으로까지 생기는 경우는 한 5% 정도밖에 채 안 된다고는 하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면 거의 뭐 몇십 배에서 100배 이상의 높은 확률이 이미 갖춰진 거라 위내시경 이런 것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데스모이드 튜머, 유건종이라고 하던데, 유건종이라는 건 뭐예요? 그거는 이제 양성 혹인데 배 안에서도 생기고 뭐 대장은 이미 절제한 상 이후에 네, 그 장 말고 장 주변에 이제 피를 공급하고 이러는 장관막 근처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, 복벽에서도 생기고 근육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에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암은 아닌데 너무 커지니까 다른 장기를 누른다든지 뭐 문제를 일으켜서, 근데 이제 떼기 어렵거나 그걸 떼면은 다른 장기의 손상이 너무 커서 못 떼,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죠.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의 한윤대 교수님께 가족성, 선종성 용종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